온라인 수업으로 만나는 인성 시간입니다. 3학년 모두 마음을 잘 챙기고 있나요? 모든 친구들이 행복하고 기쁜 일이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성 시간의 수업 제목은 발상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진정한 도전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참, 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수업을 잘 들었다는 인증 메시지를 보내주면 그 친구를 위해서 응원 기도를 해드리고 또 학교에 오면 달콤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구약 성경에서 왕자와 공주를 교육하는 교과서로 쓰인 잠언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친구들도 같이 따라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자신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이 딱딱해진 사람은 복록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늘 도전하고 행복을 주는 그런 말을 많이 해서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시를 읽다가 감동받은 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도종환님의 시 담쟁이입니다. 들어본 친구들도 있죠? 목사님이 낭독하겠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을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정말 감동적인 시죠? 우리 친구들도 모르는 것을 알려고 그렇게 도전해 본 적 있나요? 바로 담쟁이처럼. 아마 담쟁이는 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맞나요? 아시아 지도를 보다 보면 16세기 이전의 지도에 등장하는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타타리 제국이라는 그런 명칭인데요. 지금의 러시아의 그 광활한 땅 있잖아요. 거기와 중앙아시아를 다 덮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제국의 상징은 부엉이를 사용한 것 같아요. 부엉이가 지혜롭고 밤에도 잘 지켜준다. 그런 보호의 의미가 있잖아요. 위에 사진을 보면 어딘가 이렇게 입은 익숙한 그런 아이들이 입은 옷, 어딘가 본 적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바로 이 사람들을 타타르 사람, 타타리라고 불렀는데 티르크 사람이라고도 불렀대요. 아마 이 민족을 가리켜서 역사학자들은 고조선부터 우리 민족이랑 같이 교류하던 그런 형제 민족인 돌골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거란 사람도 여기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몽골족도 속해 있고요. 즉 유목민족이 다 살아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공통적으로 불러서 타타리 사람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모양은 서양 사람 같고 옷은 동양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죠. 우리랑 교류를 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쪽을 연구하는 한 분이 계세요. 바로 이 분야의 권위자인 그러니까 분인데 우리나라에는 이분밖에 안 계신다고 합니다. 바로 이용성 박사님이십니다. 티르크어를 전공하셨고요. 오늘날도 사용되고 있는 그 언어를 계속 말하면서 얘기하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티르크어는 전 세계에서 한 1억 5천에서 2억 명 정도 사용하는데 평안도 사투리하고 유사한 그런 말의 특징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도전하게 된 거를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그러니까 돌골과 같은 티르크계 유목민이 우리를 침략한 중국과 함께 맞서서 이렇게 대항했던 족속 아니냐. 티르크어를 알면 우리의 언어나 역사 연구를 그렇게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
현재 트위커를 사용하는 인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5천만에서 2억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어를 말하고 통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즉 뭐 같은 언어가 조금 멀리 이렇게 격리되어서 살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단어를 몇 개 말하면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분야를 열정적으로 연구하는 나라 한 곳이 있죠. 우리가 형제의 나라라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는, 우리도 그 사람들을 형제의 나라로 이제 부르기 시작한 바로 터키입니다. 바로 이번 달까지 분쟁을 겪은 바로 아제르바이잔도 튀르크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는 생소한데 터키 분들은 아직도 우리를 같은 친구 민족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마음을 잊어버렸을까요? 그런 의식도 사라져버렸고요. 오로지 나만 살겠다고 하게 되었을까요? 네. 1000년 전만 해도 형제로 살았는데 지금은 형제라고 보기는 너무 어려운 그런 거가 왜 이렇게 우리가 되었을까요? 요즘은 모르는 것을 알려고 진짜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없어졌는 것 같아요. 진짜로 도전하는 친구들보다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요거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답이 나오니까 이런 곳에 그냥 쭉 빠져 있다고 생각해서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재미가 있고 즐거워야 되는데 왜 이런 모습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린에 나오는 경연 장면이 나와요. 경연은 뭐예요? 임금과 신하가 서로 토론하면서 배우는 것을 나누는 그런 거죠. 배우는 과목은 신하가 이렇게 제시를 하면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왕이 그것을 이해하도록 돕는 그런 방식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 예로부터 경연은 제왕의 학습을 위해 대소신료들이 경영관이 되어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하나, 전하께서 본위에 오르시기부터는 동벌의 규장각을 지했고 어린 문신들에게만 맺어오시니 전통이 가벼이 될까 염려되옵니다. 군주는 통치자이면서 또한 학문의 스승 역할을 하여 군사가 되어라 가르친가. 그대는 노름의 당수요 나의 세손공 스승이었던 모 김종수가 아니니 어찌 문제가 된단 말이오. 낮은 것들을 상대하시며 굳은 말은 듣지 않으시고 귀에 좋은 말만 들으신다면 제왕의 도리가 아니옵니다. 알미 통찰이 되고 통찰이 실천이 되어야 학문의 완성이. 과인이 도둔하고 투덕하여 아직 학문의 완성을 논한 단계는 아니지만 제왕의 경영 그 유체는 실천으로 이어지는 학문이 되어야 하지 않겠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배우셔야 하옵니다. 배워야지요. 헌데 가르치는 경영관들이 나태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소. 무슨 이유로 저희가 나태하다 하십니까? 조강, 주강, 석강, 상시강 경영 때마다 앵무새처럼 사소와 오경만을 고집하고 있어. 실천과 실용으로 이어지는 실제는 경연에 올라오질 않지 않소. 우선은 기본입니다. 이 말씀은 듣고 또 듣고 깨우치고 또 깨우쳐도 모자랍니다. 그 기본 얼마나 알고 있어? 여기 조용 23번째 짝을 아는 이는 손을 드시오. 단 한 명이라도 책을 보지 않고 그 구절을 말할 수 있다면 내일 조강부터 그대들의 경연을 듣겠소. 그대들이 그리 중히 여기는 옛 말씀을 그대들은 얼마나 듣고 또 듣고 깨우치고 또 깨우쳤는지 다 외우고 있는 자는 손을 드시오. 아무도 없어? 산책은? 혹시 산책은 아닌가?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예기 중용 23번째 자리옵니다. 문자를 넘어 실제를 논하고 그 근거와 대안을 논해야 진정한 경연이고 학습이고. 어느 실제를 논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부터 사흘간 경연을 폐하겠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인원은 단 한 명도 빼놓지 않은 사흘 안으로 사업 통과 노비 면천에 관한 실제와 근거를 준비해오시오. 네, 방금문 영린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던 대로, 고집하던 대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즐기지 못하고 그냥 정말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왜 하는지, 왜 그런 의미가 있는지 진정한 의미를 찾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의 도전의 의미를 찾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무모한 도전을 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는 작가일 텐데요. 바로 미겔 데 세르반테스입니다. 스페인 소설가지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며 이룰 수 없는 사랑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자. 이 말을 읽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세르반테스가 어떤 책을 썼는지 아는 친구 있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세르반테스가 풍차를 향해 공격하는 낭만적인 기사를 생각나게 하는 바로 그런 소설, 유럽 최초의 현대 소설을 썼죠. 그런데 세르반테스의 초상화가 실제로 보고 그린 게 아니고 다 후에 말을 듣고 이렇게 그린 추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상화마다 다 달라요. 바로 돈키호테, 그러니까 세르반테스입니다. 참 모양이 다 달라요. 이건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아까 그건 좀 더 젊어 보이고 그렇죠? 여러분 돈키호테를 아잖아요, 그렇죠? 읽어본 친구도 있을 거고요. 목사님도 읽어봤는데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라만차라는 시골 마을에 아론소 키아노라는 몰락한 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세의 기사도 소설에 심취하다가 정말 자신이 기사가 되었다는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열심히 팍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착각에 빠지는 그냥 몽상가로 지낼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이름을 돈키호테라고 짓고 어느 날 돈키호테만큼 유명해진 에마 로시난테를 타고 모험을 떠납니다. 도중에 농부 출신 산초를 시종으로 삼는데요. 시종한테는 작은 섬 하나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시종이 되었다고 해요. 쇠초각을 붙여서 만든 좀 조잡한 그런 갑옷에 삐쩍 마른 날 로시난테를 타고 낡은 창, 방패, 로브장은 정말 볼품없는 기사였지만 위풍도 당당히 세계를 향해서 출정을 합니다. 중요한 명대사가 있어요. 바로 풍차를 앞에 놓고 하는 그런 대사인데요. 운명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인도하는구나. 저 길을 보아라. 산초 한사야, 30명이 넘는 거인들이 있지 않느냐? 나는 저놈들과 싸워 모두를 없애야 할 생각이다. 전리품으로 슬슬 재물을 얻을 것 같구나. 이것은 선한 싸움이다. 이 땅에서 악의 씨를 뽑아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산초가 이렇게 얘기해. 주인님, 저기 보이는 것은 거인이 아니라 풍차예요. 팔처럼 보이는 건 날개고요. 바람의 힘으로 돌아가면서 풍차의 맷돌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러자 돈키호테가 이런 말을 해요. 그건 내가 이런 모험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야. 저놈은 거인이야. 만약 무섭거든 저만큼 떨어져서 기도나 해라. 나는 저놈들과 유례없는 치열한 일전을 벌일 테니까. 자, 여기 보면 오늘의
도미에가 그린 풍차를 공격하는 돈키호테라는 작품이 이 대사를 참 잘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17세기 초에는 스페인이 이런 나라였대요. 스페인은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었었대요. 반종교 개혁 운동하고요, 합스부르크의 왕가의 절대적인 영향력하에 있었습니다. 자유나 평등, 정의와는 거리가 멀고요, 그런 개념들조차도 확립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세르반테스는 뭘 해요? 종교의 자유, 연애의 자유, 계층 간의 평등, 정의로운 재판, 이걸 꿈꾸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이 바로 돈키호테, 과세망상증에 걸린 사람이죠. 돈키호테는 무모하지만 낭만적인 모험과 사랑을 통해서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뤄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움을 한 것입니다. 물론 결론은 뭐예요? 패배.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해요. 그리고 비웃었어요. 그래도 돈키호테는 굴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미쳤다고 놀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사자후를 토기도 합니다. 누가 미친 거죠? 앞으로 이루어야 할 세상을 상상하고 내가 미친 거죠? 아니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그대들이 미친 건가요? 자, 돈키호테가 물어요. 누가 미친 거냐? 여러분은 뭐에 미쳤습니까? 소설의 결말은 이래요. 돈키호테는 결국 마지막 결투를 지고 오랜 모험을 끝낸 뒤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고향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은 다음에 편안한 죽음을 맞아요. 몽상가 돈키호테에서 평범한 몰락한 귀족 아론소 키아노로 돌아온 것입니다. 산초가 그의 묘비에 이렇게 새겨졌다고 해요. 죽을 땐 현명한 사람이 되어 죽고 살 때는 미친 듯이 살라. 죽을 때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 죽고 살 때는 미친 듯이 살라. 참 의미심장한 말이 아님에 틀림없습니다. 돈키호테의 소설을 여기 보면 뮤지컬로 공연한다고 합니다. 뮤지컬의 제목의 이름은 맨 오브 라만차인데요. 다음 달 말부터 3월 1일까지 공연이 펼쳐집니다. 2018년도에도 공연이 있었고요. 요거는 코로나지만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이 돈키호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터사이클 다이어리의 주인공, 쿠바를 혁명화한 주인공인 체 게바라인데요. 그가 기록하기를 나는 이 시대의 돈키호테라. 또 라틴 아메리카의 식민지 독립투쟁을 이끌었던 볼리바르 장군은 역사에 3대 바보가 있는데 그 3명은 예수, 돈키호테, 그리고 나다라고 기록했대요. 그만큼 무모하다라는 말도 될 수 있지만 도전하고 있다라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돈키호테와 같은 고전인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이 있어요. 이 두 책이 공통점인 이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라 나는 행동한다, 고로 존재한다. 행동을 함으로 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도전으로 여러분은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 이 학교의 학생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냥 이걸만 쭉 존재하고 있다고 그냥 생기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행동하면서 앞으로의 꿈을 꾸면서 어떻게 도전하고 있나요? 우리 중학교 3학년들은 여러 가지 학교를 놓고 고민하는 걸 봤어요. 또 그러한 학교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은 행동해야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를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당장 있는 행동함으로 존재하는 것을 알리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선입견으로 꼴지어질 거예요. 돈키호테가 그냥 몽상가로 꿈꿨다면 그는 돈키호테라고 불리는 기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몰락한 귀족 누구 이렇게. 그런데 행동하면 행동한 대로 인지가 됩니다. 아, 기사였어. 이렇게. 달팽이도 마찬가지예요. 뭘 그렇게 힘들게 움직여 하겠지만 움직이기에, 도전하기에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사랑하는 말씀을 읽고 마칠게요. 잠언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상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행동하고 도전해서 복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복은 이거예요. 구원의 복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복입니다. 자, 오늘을 감사하며 오늘 도전하는 친구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내일 감사하고 내일 도전하면 언제나 우울하고 기뻐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나 행복해 라고 하면 행복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힘들다라고 말하면 그냥 기쁘다고 말하고 우울하다라고 생각하면 행복하다라고 말해서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수업 인증 메시지 번호로 여러분들의 수업 인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달콤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고등학교를 도전하는 친구들, 목사님이 모의 면접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꼭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화이팅!